바다의 불로초 김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국민 반찬입니다. 의외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공주대학교에서 갈조류 11종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갈조류가 김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5장이면 계란 한 알과 같을 정도인데요. 특히 11월 말부터 채취되는 김은 그 크기와 두께가 2배가량 특출납니다. 수온이 낮아지는 겨울철에는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그만큼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서 노화를 방지하는 셀레늄, 근육과 신경 유지를 돕는 마그네슘, 피로 회복을 돕는 망간 등 정말 다양한 영양소들이 더욱 풍성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을 제철에 먹더라도 일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도토리묵과의 조합인데요. 도토리묵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세포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보호막의 맛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두 탄닌 성분이 내는 맛인데요. 탄닌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 화합물인데 대표적으로 도토리묵 그리고 녹차와 감이 있습니다. 떫은 맛을 주는 성분으로도 알려져 있죠. 탄닌은 상당히 강한 항산화 성분으로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항산화라는 이름이 붙은 음식들은 모두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 크게 보면 암 예방을 위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도토리묵의 탄닌 성분이 김의 철분과 만나면 탄닌철로 변형되며 철분과 탄닌 성분이 그대로 배출돼 버립니다. 탄닌철이 결합되고 배출되는 과정에서 원래 우리 몸에 있던 철분까지 끌어당겨서 빈혈이나 변비에 좋지 않게 됩니다. 따로 놓고 보면 둘 모두 좋은 음식이지만 한 식탁에 오르면 좋기는커녕 오히려 영양 성분을 뺏어가게 되니 그야말로 독을 먹는 셈이죠. 두 번째는 조미김 자체에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김을 구매하면 냉동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먹기 전에 한 번에 가위질로 자르고 김통에 넣어둡니다. 이때부터는 보통 상온에 방치하게 되죠. 조미김에 발려진 기름은 공기와 수분으로 인해 산패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산패된 기름은 일반적인 염증들을 시작으로 동맥경화증과 간세포 괴사 그리고 치매와 함께 암을 유발시키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개봉 후 오래되었거나 보라색으로 변한 김은 이미 산패했다는 신호이니 과감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미가 되지 않은 김은 입냄새 제거도 해주어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그냥 김을 구우면 열이 가해지며 딱딱했던 분자가 쪼개져서 영양분을 더 쉽게 흡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구취 제거에 좋습니다. 김에는 피코에리트린이라는 붉은 색소가 있는데 구우면 초록빛으로 변하면서 피콧이 아닌 성분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하며 침과 함께 구취에 효과적이죠. 더불어 구워진 후에는 굽기 전보다 비타민 함량이 더 많아요.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김 자체를 많이 먹는 것인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은 갑상선이 약한 분들입니다. 김은 요오드 성분도 풍부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요.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서 우리 몸의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체중이 쉽게 늘어나고 만성 피로감을 주며 심하면 탈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한 상태라면 요오드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며 갑상선 내에 축적된 과잉 요오드가 갑상선 기능을 더욱 떨어뜨리고 심해지면 갑상선 내에서 염증을 유발하며 갑상선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기사를 통해 20세의 젊은 여성이 해조류 간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다가 요오드 과다 섭취로 인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났다가 이 간식의 섭취를 중단하고 정상으로 회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오드의 하루 권장량을 김으로 치환하면 8장에서 15장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을 고를 때 너무 짭짤한 걸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밥과 먹을 때 꽤 많이 먹습니다. 심지어 밥을 다 먹고도 김만 먹기도 하죠. 잠시 집중해 주세요. 김을 많이 드시게 되면 생마늘, 고추장에 푹 찍어서 함께 드세요. 셀레늄이 포함된 음식은 갑상선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요오드를 이용하는 갑상선에 필요한 성분입니다. 2알 정도면 하루 셀레늄 권장 섭취량을 달성하는 브라질너트도 좋습니다. 계란과 함께 먹는 것도 좋은 조합입니다. 티로신 성분은 요오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티로신과 요오드가 결합하여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계란에는 콜린 성분이 풍부해서 치매에 좋습니다. 이것이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서 뇌의 능력 자체를 높여줍니다. 반면 김에는 비타민 B1과 B2가 풍부한데 이것이 뇌의 신경 기능을 높여주며 건망증을 줄이는 데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뇌를 위한 비타민이라 불리웁니다. 잠시 집중해 주세요. 전체 치매 환자의 70%는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 정도로 볼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의 가장 큰 특징이 잘 잊어먹는 것입니다.
뇌 자체의 능력을 높여주는 계란과 뇌의 스피드를 높여주는 김의 조합으로 치매 전 단계인 알츠하이머를 관리할 수 있기에 김과 계란은 찰떡궁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을 두부와 함께 먹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부의 원재료는 콩이기 때문에 두부 안에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분류되는 파이토케미컬인데 이것이 칼슘과 서로 보완하며 골다공증 예방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특히 폐경기의 여성층이라면 더욱 추천드립니다.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포닌 성분의 단점이 요오드를 뺏어갑니다. 그리고 중년층의 단백질 공급원인 두부에는 사포닌이 있어요. 건강한 단백질 챙긴다고 두부 즐겨 드시던 것이 갑상선 건강을 해쳤다는 건데요. 때문에 요오드가 풍부한 김은 두부와 궁합이 좋습니다. 싱싱하고 건강한 식재료 더욱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정말 건강이었습니다.